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로우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공부라 그러느냐면 이 플로우의 부제목이 최적의 경험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해서 우리들이 행복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제시하고 있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행복 가는 길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몰입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서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저자인 칙센트 미하이는 원래 헝가리 태생으로 미국에서 쭉 공부를 해서 미국 시민이 된 사람인데 몰입이라는 단어, 이것이 인명사에서 나올 정도로 몰입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고 그 경영학과의 최고봉이라는 피터 드러커 대학원에서 교수를 쭉 하셨고요. 책도 많이 쓰셨지만 최근에는 이제 자택에서 87세의 나이로 서거를 했습니다. 이분의 책은 무려 30여 년간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의 강의는 해설 강의도 많고 이분의 강의도 많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보면 또는 테드에 들어가보면 이분의 강의한 것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의 강의를 해설한 유튜브 강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책들도 이후에 많이 나와 있죠. 제가 이제 몇 곳만 이제 골라본 건데도 몰입에 관해서 또는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된다는 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왜 공부라 그랬고, 왜 이 책은 다른 책이랑 틀린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이 다른 이유는 우선 수많은 개인 면담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만든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굉장히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첫째고요. 둘째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럼 삶의 질이 과연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인가? 이 손에 잡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연구하기 위해서 실증을 통해서 바로 어떤 일에 몰입을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행복해진다. 이런 공식을 이 사람이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몰입이란 것을 하면 행복해지니까 우리가 몰입을 알아봐야겠죠.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몰입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몰입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것을 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보여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해보시면 몰입하는 경험을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몰입 경험이 쌓이면 이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자기가 알겠죠. 내가 비굴하게 살다가 몰입을 경험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 책을 읽거나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하나뿐인 인생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강의의 순서는 이렇게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수많은 유튜브 강의와 관련된 해설 책들, 해설 강의를 듣고 내린 결론인데 그것이 이제 원어로 되어 있는 데다가 또 번역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치를 했는데 이렇게 4가지 제목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선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한번 진짜인지, 행복이 진짜 인생의 목적일까 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행복의 길인 몰입, 이 몰입을 한번 찾아야겠죠. 몰입이 어디 있는 거지? 한번 잡아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몰입을 딱 잡히면 그 다음에는 몰입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경험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공부를 해본 다음에 과연 불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능한지 이런 걸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행복이 뭘까요? 인간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행복을 추구한다고 이미 BC 4세기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행복해졌습니까? 2400년 후에 지금은 건강, 권력, 아름다움, 지식, 물질적 풍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왕들도 지금처럼 고급 화장품 못 발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권력? 지금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고장에 있는 시장, 군수 마음대로 뽑고 지금 같은 권력을 옛날에는 못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행복할까요? 건강? 요새 눈에 보이면 건강식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과거보다 행복해졌다? 그리고 부자가 됐어. 옛날보다는 지금 몇천 배 잘 살습니다. 권력도 엄청 세졌습니다. 근데 더 많은 부자, 더 많은 권력이 있다고 행복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캐슈 마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자는 딱 한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면 행복하다. 이것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행복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해보시면 되냐면요. 만약 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 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 그 기분. 저는 스키를 타봤으니 아는데요. 만사가 잊어집니다. 오로지 빠른 속도감만 느끼고 있죠. 내가 음악을 연주한다. 피아노를 열심히 연주한다. 내가 피아노 연주할 동안 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딴 것만 치게 되겠죠. 그죠? 산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내가 킬리만자로 산을 정복하겠다고 걸어갈 때, 그때 딴 생각은 못 하죠. 그리고 산 정상에 섰을 때 엄청난 기쁨을 느끼겠죠. 또는 독서에 이제 산매경에 빠졌을 때, 또는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했을 때, 그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큰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을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칙센트미아이는 그 성장한 어린이는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불행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내가 새로운 곳을 습득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조금씩 발전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어린이는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쾌락과 즐거움은 차이가 있죠. 쾌락은 식도락 또는 마약, 노름, 음주 가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즐거움이랑 틀린 것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가 통제가 안 되는 즐거움이다. 우리가 스키를 타거나 음악을 연주할 때는 통제가 되는 즐거움이죠. 내가 피아노를 연주하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악보가 계속 떠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스키를 탈 때는 내가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죠. 앞에 가면 돌이 있다. 돌을 피해서 왼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옆에 언덕이 있다. 그러면 왼쪽으로 살짝 돌아서 간다. 이런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내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날아가서 사고가 나겠죠. 그리고 주의 집중이 없는 거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으면 그냥 즐겁긴 즐거운데 통제가 안 되고 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쾌락은 정신적 엔트로피다. 그러니까 무질서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쾌락적 행복을 추구할 때는 유전자적 염증 요소가 나온다 하는 것이 최근 의학계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이 행복을 쉽게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제일 처음에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 남부러울 것이 모든 게 있습니다. 풍요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줬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죠. 왜 쫓겨났을까요? 인간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행복감은 똑같은 만족 상태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면 새로운 욕망이 생기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편의점, 편의성, 소득, 에너지 소비가 엄청 늘어났지만 결국은 쾌락에 의존하는
경우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우선 무질서하죠. 그 다음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알지만 뭐 이상한 저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살만하면 홍수 나죠. 대홍수 나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빙하기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는 수없이 이런 그 위험 요인들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은 내가 개선해야겠다. 뭐 환경 개선해야겠다 해서 절대로 향상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명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환경 파괴가 또 생겼습니다. 그죠?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래가지고 생존을 또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종교나 국수주의 등 문화적 방패가 우리 정신적 혼돈을 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종교적 국수주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종교에 귀의를 한다 하더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 도처에 있는 거죠. 그럼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자, 태어났습니다. 남자, 여자 이게 다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유전자, 외모, 두뇌 상태 이거 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가용재산과 유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유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부모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 사주가 어떤지 이거 다 타고나는 겁니다. 재능 이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서 내 행복을 주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부 경험에서 오는데 내부 경험은 어떻습니까? 자, 이럴 때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가 한라산 등반에 올라가서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야, 내가 혼자 소리 지릅니다. 이때 기분 째지죠.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독일과 시합에서 한 방 빡 넣었어요. 축구 선수로서 이것보다 기쁜 게 없습니까? 저 공을 넣는 순간 다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저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즐거움이 아마 저 속에 있었을 겁니다. 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4년 만에 한 번 열린다는 저기에서 첼로로 우승을 했습니다. 저 때 우승을 향한 연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악보를 그려가면서 그죠? 하고 있는데 저 때 딴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돈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록클라이밍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요. 저 절벽 타면 돈 줍니까? 안 줘요. 근데 주말만 되면 저 절벽을 타려고 길을 쓰고 가는 겁니다, 저게. 왜 저렇게 위험한 걸 탈까요? 왜냐하면 저기서 즐거움이 나오니까 저렇게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내가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행동을 조절하고 내가 기쁨을 느끼는 이 상태를 최적의 경험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 최적의 경험을 느끼면 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하이 교수는 행복은 우연히 찾아온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하지 못한 잠재력과 우리의 정신력을 활용한다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조건을 통제함으로써 우리는 내부 힘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랬고요. 이분은 100만 건이 넘는 개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4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3가지 결론을 내렸죠. 첫째는 행복은 마음속에서 키우고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다. 내가 행복을 내 마음속에서 뺏기는 순간 행복은 날아간다.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는 운이 좋아서 생긴 결과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복은 인간의 능력으로 찾을 수 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외적인 역경, 장애물을 극복할 때 즐거움은 배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행복으로 하는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바로 있습니다. 내가 록클라임을 한다고 생각할 때 산에 대한 정보를 유입을 합니다. 내 머릿속에. 산은 이렇게 생겼다. 위험 요소가 어디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 나는 저 정상을 4시간 만에 돌파하겠다는 내 목표랑 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의심 없이 이제 진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즐거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지루하다. 이건 뭐 내가 안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야. 지루하면 안 하겠죠. 즐겁지가 않으니까. 근데 올라가면서 계속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돌이 있구나. 여기는 부서지는 돌이 있구나. 어디를 잡아야 되지? 하는 피드백이 계속 옵니다. 장애물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몰입에 빠지게 됩니다. 몰입에 빠진다는 것은 바로 최적의 경험을 느낀다는 것이고요. 이 최적의 경험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죠. 내가 록클라이밍을 한다고 해서 무슨 삶의 질이 보장됐냐 그러지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경험을 하도록 노력하면 몰입의 경험 횟수가 늘어나겠죠. 계속 즐거움을 느끼는 뇌 구조가 형성이 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몰입이란 것은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요. 삶에서 몰입함을 배우면서 행복함이 늘어나는 상태를 최적의 경험이라 한다. 그런데 최적의 경험은 나의 의식이 질서대로 움직인다. 무질서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심리적 에너지가 구체적 목표에 집중되어 있다. 내가 엘리베이터 콩쿠르에서 연주를 한다. 내 목표는 우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에너지가 우승을 향해서 잘 연주하는 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다른 것은 잊어버리죠.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록클라이밍을 할 때 저 꼭대기를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올라갈 때는 시간의 흐름을 못 합니다. 도착하고 나면 몇 시간 걸렸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쭉 모이면 이제 특별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